자, 그럼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제 만들기, 때 이제 이론하고 실습을 같이 이제 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우리 이제 만드는 과정을 먼저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우리 이제 SQL 서버 내에서는 이런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만드는 건 굉장히 쉬워요. 네, 만드는 여기도 제가 이제 썼는데 굉장히 쉽다 이렇게 돼 있죠. 굉장히 쉬워요. 근데 쉬운데 각각의 어떤 이제 초보자가 처음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옵션들이 좀 있는데 그런 이제 옵션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네, 그런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한 번 정도 들어 놓으시면 돼요. 네, 조금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시면은 한 두 번 정도 이제 들으시고 그래도 이제 그 우리 이제 SQL 서버를 이제 공부하는데 기본적인 어떤 옵션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네,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그래도 공부하는데 그쵸? 또 그래야지 이제 알아야지 나중에 이제 뭐 동생이나 후임들에게 뭔가 이제 설명이나 이제 설명을 해줄 때도 이런 어떤 옵션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만드는 것 자체만 놓고 보면은 이것처럼 뭐 쉬운 것도 없죠. 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여러 이제 옵션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해, 사용법, 네, 이런 것들을 잘 이제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서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SQL 서버에서 이제 만드는 방법은 네, 이렇게 이제 SSMS를 사용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먼저 이제 접속을 하신 다음에 자, 이쪽이 이제 객체 탐색기라고 되어 있죠. 네, 여기 이제 객체 탐색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베이스라는 항목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은 새 데이터베이스 만들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객체 탐색기에서 그 이제 메뉴를 사용해서 이제 생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SQL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방법이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게 이제 객체 탐색기에서 생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게 첫 번째고, 자, 이 1번 방법은 굉장히 쉽다. 네, 굉장히 쉽다. 지금 이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뭐 어차피 이게 다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쉽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2번은 두 번째 방법은 직접 create 데이터베이스 문을 우리 이제 그 명령문을 입력해서 쿼리문 작성하듯이 작성을 해서 그 생성을 하는 이제 코딩을 직접 입력해서 이제 생성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방법은 이제 굉장히 쉽고요. 그 다음에 뭐 특별히 네, 초보자가 설정을 여기 크게 할 게 없죠. 네, 할 게 없다는 말은 크게 건드리실 필요가 없이 어떤 기본값 그대로 설정을 해 놓고 이렇게 이제 생성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왔죠. 그러나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나 옵션들의 역할은 알고 있어야 한다. 그렇죠?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중요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옵션. 네. 그 데이터베이스 이제 생성하는 과정에서 이 옵션들이 나오는데 옵션들이 좀 여러 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뭐 모든 옵션 뭐 하나하나를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고 몇 가지가 있어요. 한 세 가지 정도? 네, 두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이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옵션들의 이제 역할에 대해서 네, 설명을 또 드릴 거니까요. 어, 그러한 옵션의 역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번 이 create 명령문을 사용하는 거는 이제 초보자에게는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죠. 네, 크게 뭐 어려운 부분은 없는데 우선은 1번 방법에 대해서 잘 공부를 먼저 이제 하시고, 그렇죠? 1번 객체 탐색기에서 생성하는 방법을 가지고 그다음에 옵션의 어떤 각각의 옵션들이 하는 역할이 뭔지도 좀 이해하고 잘 기억을 하신 후에 2번 이런 것을 또 나중에 이제 사용을 하시면은 보다 쉽게 다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런 어떤 명령문을 사용해서 우리가 한다는 것은 자동으로 이렇게 객체 탐색기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또 그다음에 이제 옵션들 그렇게 이제 기본값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값들을 우리가 직접 다 그 입력을 이제 코딩을 쳐서 그 생성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뭐 이렇게 직접 코딩 치고 명령문 입력하는 과정이 좀 있을 뿐이지 실제로 거기에서 이렇게 다 코딩하고 입력하는 명령문들은
우리 이제 자동으로 설정해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생성하는 이런 옵션들을 여기서 이렇게 이제 명령문을 쳐서 이제 만드는 것 뿐이기 때문에 이 각각의 어떤 옵션들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은 뭐 이것도 네, 아이고, 네, 이것도 뭐 손쉽게 뭐 이해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개체 탐색기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방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각의 이제 옵션들의 어떤 역할, 네, 이런 것들 좀 잘 알고 네, 있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데이터베이스 아까 앞에서 자, 여기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생성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요. 자, 이렇게 이제 새 창으로 데이터베이스 보이시죠? 새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화면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살펴볼 거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데이터베이스 이제 이름 부분이 있고 또 소유자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논리적 이름, 그다음에 뭐 파일 형식, 그다음에 뭐 파일 그룹, 그다음에 처음 크기 설정, 그다음에 자동 증가 최대 크기 설정, 그다음에 경로 설정 등등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또 이제 중요한 것들이 이제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이제 여러 옵션 중에서 몇 가지 옵션은 잘 이해하고 당연히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네, SQL 서버를 처음 네, 이렇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다 처음 보는 거잖아요. 네. 자, 그 중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름 이 옵션이 처음인데 뭐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자, 뭐 임의로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를 네, 임의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대소문자도 크게 상관이 없다. 네, 대소문자도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언더바나 뭐 이런 것을 붙여서 만들어도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숫자도 붙일 수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데이터베이스 이름 정하는 게 너무 고민된다. 뭐라고 지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그죠? 뭐 db01, 02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만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논리적 이름 부분에 이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동일하게 이제 생성이 됩니다. 동일하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에 그 테스트 지금 db라고 이제 입력을 했잖아요. 그럼 이쪽에도 이 논리적 이름이 있는 이게 논리적 이름이잖아요. 이쪽 부분에 똑같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네. 이쪽에 우리가 테스트 db라고 썼으면은 논리적 이름도 테스트 db, 테스트 db 언더바 로그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파일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알고 계시는 게 좋겠네요.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딱 만들면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나만 뭐가 만들어지는 걸로 아시잖아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는 거는 뭔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캐비닛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캐비닛을. 이해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게 되면은 자, 우리가 이제 자, 이거 예전에 그림 그렸던 이제 그림인데 기억나시죠? 이런 시장에서 어떤 캐비닛을 이제 하나 사온다고 했잖아요. 네? 이 캐비닛이 결국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는 거는 시장에서 이런 캐비닛 하나를 사오는 거예요. 즉 하나 만드는 거니까. 데이터베이스 하나 만드는 거니까 당연히 시장에서 하나 사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딱 생성하면 뭔가 그 이제 이 캐비닛 사온 이유가 뭐예요? 뭔가 여기다 이제 자료나 종이나 뭐 문서 같은 거 이제 저장할 수 있는 캐비닛을 사오는 거잖아요.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는 거는 뭔가 이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하나를 만드는 건데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만들면 뭔가 하나 만들어지는 걸로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 만드는 걸로 이렇게 하나가 뭔가 만들어지는 뭐가 만들어지는지는 몰라도 뭐가 만들어지는지도 알죠.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는 건데 하나가 만들어지는 걸로 사실은 알지만 실제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테스트 db하고 테스트 db 뒤에 요 글자 잘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언더바하고 로그라는 로그 파일이 또 같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얘 하나 만들어지고 얘 두 개 만들어지고 두 번째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뭐예요? 총 두 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두 개가 두 개의 어떤 그 파일이 만들어져요. 이 위에 있는
이거는 얘 이름하고 우리가 만드는 이름하고 똑같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데이터가 우리가 입력하는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는 데이터 파일이 하나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이름 뒤에 언더바 로그라고 붙어가지고 로그 파일이 또 하나 만들어집니다. 쌍으로 만들어져요. 쌍으로. 네, 그래서 요거를 그냥 쌍으로 뭐 하나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두 개의 파일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생성을 하면은 어, 로그 파일도 하나가 같이 만들어지네. 네, 이것을 우리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잘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쪽 캐비닛을 예로 들면은 시장에서 캐비닛 하나 사왔더니 원래 요거 옆에 요거 뒤에 아니면 옆에 이렇게 하나 또 있는 거예요. 캐비닛이. 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하나가 더 같이 쌍으로 묶여 갖고 이렇게 집으로 택배 배송이 되더라 라는 거죠. 네. 우리 주문은 하나 했는데 캐비닛은 두 개가 온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해되죠? 그래서 이게 뭔가 이제 하나만 만들어지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제 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생각도 하실 수 있을 텐데 실제 데이터들이 입력되는 데이터 파일과 그 다음에 로그들이 기록되는 로그 파일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파일이 만들어지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여기서도 파일의 개념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큰 데이터베이스 개념으로 보면 그냥 하나인데 요 그림을 요거 안에 이렇게 나눠서 뭔가 두 개가 붙어서 온 것처럼 그리는 게 또 좋은 것 같기도 하네요. 그쵸? 그림을 데이터베이스는 하나니까. 근데 저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돼 갖고 뒤쪽에 뭐가 하나 이렇게 더 붙어서 오는 개념으로.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뭔가 로그 파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더 요거하고 이제 비슷하게 좀 이해하시라고 저렇게 한번 그려 봤습니다. 근데 이해는 되시죠? 제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리적 이름 이쪽 부분에 이게 동일하게 생성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만들고 나서 이게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세로 고침하시면 나타나 보이니까 요 세로 고침 의외로 많이 사용합니다. 네, 세로 고침이 어떤 PC에서는 또 어떤 PC는 또 잘 돼요. 근데 어떤 PC는 안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생성했는데 이제 안 보이시면은 세로 고침을 한번 해보세요. 네, 세로 고침 했어도 안 보이면 좀 이상한 건데 거의 세로 고침 하면은 잘 나타나 보입니다. 그리고 꼭 세로 고침 안 해도 바로 잘 나타나 보이는 경우도 많고요. 네. 자, 다음은 이제 소유자, 이제 옵션인데요. 뭐 소유자는 말 그대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네, 이제 소유자를 이제 지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크게 뭐 지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처음 사용하신 분들은 그대로 여기 이제 기본 값으로 이렇게 나타나 보이죠? 처음에 이제 디폴트가 이제 기본 값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뭐 이제 지정하지 않으면 이제 기본 값인데 이 기본 값이라는 거는 여기도 이제 썼지만 현재 DB를 이제 만드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는 현재 여러분들 그 계정 있죠? 네, 그 계정이 이제 기본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이제 어떤 소유자를 이제 지정하는 부분인데 사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이 부분도 언뜻 네, 이렇게 이제 말로만 들어서는 잘 뭐가 이제 와닿는 느낌이 없을 거예요. 네, 나중에 계속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또 이제 뭐 계정을 만들고 또 계정별로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나 네,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사용하면서 좀 느낌이 오는 거지. 이런 부분에서는 뭐 이 정도 어떤 이론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이구나라고 이제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실제로 자꾸 이제 사용해 보면서 이렇게 이제 좀 느낌을 직접 이제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아무리 우리가 자동차 기어를 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뭐 요즘은 다 오토매틱 쓰기 때문에 그 수동 기어 그 스틱 기어를 보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제 누가 그 느낌이 어떠냐라고 이제 물었을 때 그 스틱은 이런 느낌이다. 백날 그렇게 말해봤자 그 사람이 직접 스틱을 직접 운전해 보지 않는 한 말로만 들어서는 느낌이 바로 와닿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어떤 소유자 이런 부분도
뭐 지금은 이제 기본값 네, 그대로 이제 설정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나중에 좀 더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이제 만들고 권한 설정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면서 이런 부분도 좀 느낌이 더 많이 이제 오실 겁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파일 형식에 대한 건데요. 자,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파일 유형이 아니라 파일 지금 형식이죠. 아, 맞아요. 파일 뭐 형식이나 뭐 파일 유형이나 비슷한 말이니까요. 파일 유형이 자, 기본적으로 이제 존재하는 게 이제 MDF 데이터 파일하고 이제 LDF 그 로그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형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각 파일들 그 유형들이 이제 어디 생성되는지 직접 이제 데이터베이스 생성 후에 이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처음 공부하신 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죠. MDF, LDF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이제 바탕화면에 자, 우리 이제 입력하는 뭔가를 입력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 메모장을 하나 만들어서 텍스트 문서를 하나 만들어서 테스트 뭐 여기서 그냥 테스트 db라고 하나 만들죠. txt로. 자, 그럼 이런 텍스트 파일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쵸? 이런 텍스트 파일 하나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뭐예요? 파일이에요, 파일. 이 파일이 뭐예요? 내가 입력하는 어떤 글, 이런 어떤 정보가 여기에 기록이 되고 저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파일이에요. 텍스트 파일이죠. 텍스트 파일.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도 여러분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하나 만들면은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이제 원통형 모양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다시 네 이제 그림이 이렇게 이제 원통형 모양으로 만들어지는데 여기 이제 원통형 모양의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하나 만들어지는데요. 더 이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다시 그냥 그리는 게 낫겠어요. 네. 이렇게 원통형 모양의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네. 그럼 결국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뭐예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요. 우리 이제 뭐 모양은 이제 이렇게 그렸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뭔가 어딘가에 그 우리가 이제 입력하는 어떤 데이터들이 어딘가에 저장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뭔가 데이터 파일이 만들어지면서 그 데이터 파일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원통형 모양으로 만들어지거나 뭐 이거는 어떤 하나의 어떤 아이콘 모양이 이제 원통형 모양이라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리 그 뭐 설치한 데이터베이스 폴더, 데이터베이스 그 SQL 서버를 설치한 그 경로에 가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파일 만들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앞에서 테스트 db라고 파일명을 만들면은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테스트 db라고 만들면요. 우리가 그 경로에 가서 보면은 MDF라는 확장자의 보세요. 여러분 MDF라고 딱 그 바꾸는 순간에 요 아이콘 뭐 모양이 좀 데이터베이스 모양처럼 바뀌었죠? 여기 원통형 모양으로 바뀌었고 여기 보시면은 그 네, 표 이런 어떤 테이블이 자 이렇게 이제 어떤 지금 이게 뭐예요? 어떤 표 형식의 어떤 테이블 모양으로 이제 나타나 보이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파일이라는 거를 요 아이콘 모습만 봐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어요. 그쵸? 우리가 이게 텍스트 파일이라는 거는 요 문서 모양, 아이콘 모양만 봐도 야, 요거 텍스트 파일이구나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MDF라고 확장자를 했더니 뭔가 데이터베이스 파일 모양으로 바뀌었다는 말은 얘가 바로 우리가 입력하는 우리 그 만든 데이터베이스에 뭔가 이제 데이터를 입력할 거 아닙니까? 그럼 바로 요 그 데이터베이스 파일에 기록이 되고 저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 여기다 이 텍스트 파일에 마치 우리가 어떤 글을 쓰면은 여기에 기록이 되고 저장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뭔가 정보를 입력하면은 요 파일, 요 파일에 바로 입력이 되고 기록이 되고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그 확장자가 MDF 파일이라는 거예요. 파일 유형이. 얘는 파일 유형이 뭐예요? 파일 형식이
txt 라는 거고. 이해되죠? 네. 포토샵 파일이면 포토샵은 psd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SQL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면 뭔가 데이터들이 입력했을 때 그것들이 저장되는 파일의 이름이 MDF 파일 그 형식으로 되어 있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로그는요? 로그 파일이 기록되는 거는 테스트 db 언더바 로그라고 이름이 이제 붙어진다고 했고, 얘가 LDF로 확장자가 얘도 그 모양이 벌써 똑같이 나타났죠? 네, 벌써 이 두 개가 똑같이 나타났는데 요 아이콘은 좀 달라요. 보시면은 얘는 이렇게 그 테이블 모양으로 요게 돼 있잖아요. 아이고,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약간 MDF 파일은 이렇게 테이블 모양으로 돼 있다는 거는 얘는 테이블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거는 레코드 하나의 레코드 단위로 기록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파일에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 만들었었잖아요. 표를 데이터베이스에는 이제 이렇게 표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 가지고 이거가 뭐예요? 행이잖아요, 행. 요게. 그래서 요 레코드 단위로 어떤 그 우리가 입력하는 데이터가 저장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 모양의 테이블 모양으로 MDF 요 파일의 어떤 확장자 아이콘은 이렇게 표 모양이 여기 나타나 보이는 거고, 반면에 얘 있잖아요, 얘는 지금 이게 뭐예요? 요 아이콘이 표가 아니잖아요. LDF 요 확장자 파일은 요게 표가 아니라 뭐예요? 뭐 메모장 같은 모습이잖아요. 네. 그게 마치 그 메모장에 우리가 어떤 그 로그나 어떤 이런 걸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요 아이콘 모양이 메모장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이콘 모습만 봐도 얘가 MDF 그 파일이구나. 얘가 이제 LDF 확장자 파일이구나. 라는 것을 그냥 그 아이콘 모습만 봐도 우리가 바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네, 이해되죠? 네, 그래서 이런 아이콘 모습조차도 다 어떤 의미 있게 만들어져 있구나라는 걸 참 MS 제품 쓰다 보면은 참 저런 것까지 아주 꼼꼼하게 잘 만들어 놨죠. 네.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 요 뭐 이렇게 MDF 확장자라든지 뭐 이런 LDF 확장자 이런 거 뭐 난생 처음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포토샵도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은 포토샵 확장자가 PSD인 줄도 처음 보셨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데이터베이스를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특히 이제 SQL 서버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MDF라든지 LDF 이런 거 처음 보셨을 텐데, 그래서 이런 그 우리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면은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이 만들어져서 어느 폴더에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보통 이제 SQL 서버 설치한 폴더에 만들어지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이 하는 역할, 그리고 어떤 이런 파일들이 이렇게 생기고 뭐 아이콘 모습은 이렇게 생기는구나. 네, 이런 것까지 좀 정리해서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